한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었다. 집이라는 단어보다 상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고 거주 공간이라기보다는 성공의 증명서에 가까웠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위쪽에 위치한 집, 그리고 호텔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에 시그니엘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대화의 결이 달라지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시그니엘은 가격표보다 이미지로 소비됐다. 비쌌기 때문이 아니라 비쌀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그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종의 확신이 있었다. 여기는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믿음, 설령 시장이 흔들려도 가장 늦게 흔들릴 거라는 기대였다. 마치 최고급 시계나 명품 가방처럼 가격이 아니라 지위로 유지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다. 그래서 시그니엘을 산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은 예전과 다른 문장에서 등장한다. 부러움이 아니라 의문, 동경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단어와 함께다. 실제 거래 숫자는 이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1년 245억 원에 거래됐던 약 148평 규모의 초대형 세대는 최근 210억 원에 손바뀜됐다. 또 약 57평 규모의 세대 역시 2022년 80억 원에서 2025년에는 60억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몇 년 사이 수십억 원이 조정된 셈이다. 이 숫자들이 주는 충격은 크지만 진짜 충격은 시그니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요즘 부동산 다 빠졌잖아. 시그니엘도 그중 하나일 뿐 아니냐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시그니엘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하락과는 결이 다르다. 시그니엘은 애초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게임을 하지 않았다.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도 아니고 학군이라 생활권 같은 이유로 꾸준히 선택되는 집도 아니었다. 시그니엘은 초고가 시장, 그것도 수요층이 급고로 얇은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단순하다. 잘 나갈 때는 아주 잘 나가지만 분위기가 꺾이면 버텨줄 바닥이 얇다.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평균이 아니라 한 건의 거래로 움직인다. 마치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돌 하나만 던져도 파장이 크게 번지는 구조다. 실제로 시그니엘은 거래 자체가 드물고 그래서 급하게 팔린 한 건의 거래가 곧바로 시세처럼 받아들여진다.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유지비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장점이지만 이 장점은 상승기에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하락기에는 부담으로 바뀐다. 관리비는 집이 비어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고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고정비는 계속 발생한다. 가격이 오를 때는 이 비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는 집이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가격이 빠지고 임대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이 집은 자산이라기보다 현금 흐름을 소모하는 구조로 변한다. 자연스럽게 임대 문제가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럼 월세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그니엘의 월세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선택지에서 벗어나 있다. 임차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고 조금만 가격이 높아도 공실로 이어진다. 결국 집주인은 월세를 크게 낮추거나 공실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매도를 고민하는 순간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난다. 바로 유동성이다. 시그니엘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잘 팔린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망 심리가 강해진 시기에는 팔고 싶어도 바로 팔 수 없는 집이 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급매가 하나만 나와도 분위기가 바뀐다. 초고가 시장은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다. 기준점이 한번 아래로 내려가면 그 아래에서 다음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이미지 문제까지 겹친다. 초고가 주거는 기능보다 상징이 가격을 만든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편리한지보다 왜 저곳을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시그니엘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반복해서 언급됐고 이 과정에서 지위제로서의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명성은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질 때는 빠르다. 상징이 흔들리면 초고가 주거는 가격 방어력을 잃는다. 시그니엘이 설명할 필요 없는 집에서 왜 그 집을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가격이 빠지면 공실 부담이 커지고, 공실이 길어지면 유지비 압박이 커지며, 유지비를 버티지 못하면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면 이미지가 더 약해진다. 이 흐름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겹치면서 작동한다. 그래서 시그니엘의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에 가깝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그니엘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갈림길은 분명하다. 하나는 지금 가격대에서 거래 없이 길게 횡보하는 시나리오다.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버틸 사람은 버티면서 호가만 남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 초고가 주거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른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희석되고 다시 희소성과 상징성이 부각되는 경우다. 초고가 시장은 결국 이야기의 힘이 크다. 부정적인 프레임이 사라지고 시그니엘이 가진 입지와 뷰, 서비스가 다시 강조되면 얇은 수요라도 다시 붙을 수 있다. 다만 이 반등은 부동산 전체 상승 덕분이 아니라 시그니엘만의 설득력이 회복돼야 가능하다.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 공실이 길어지고 유지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매물이 이어서 나오면 추가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초고가 시장에서는 몇 건의 거래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 시장의 바닥은 심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서 결정된다. 결국 시그니엘의 이야기는 한 채의 집값이 빠진 사건이 아니다. 상징으로 소비되던 자산이 현실적인 비용과 구조 앞에서 어떻게 부담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그니엘은 몰락했다기보다는 지금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 이 상징이 다시 힘을 되찾을지 아니면 초고가 주거의 교과적인 경고 사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그니엘 하나의 사례로만 느껴지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다른 고급 주거지나 우리가 믿고 있던 자산들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숫자 뒤에 어떤 구조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뉴스 한 줄로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잘 나갈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흔들릴 때 비로소 드러나는 구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부동산과 자산의 흐름을 겉이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는 이야기